발전 단계를 보여주기 위해 그는 생생한 이미지를 제시한다. 해골바가지이던 자신에게 생명을 부활시켜준 마법사를 먹어치운 전설 속의 호랑이처럼 개념과 언어적 관습은 그것들을 만들어낸 중생을 압도한다. 따라서 니까야의 관점에서 보면 지각은 고도의 해석 과정이다. 감각적 자극이 자아의 기획과 선입견에 의해 선별되고 평가되듯이 지각은 지각하는 자와 지각되는 것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스트랭이 얘기하듯이 연기설은 생각 그 자체가 현상들의 발생에 기여하는 요소라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가 지각 퍼셉션이라고 할 때 우리 지각하는 것은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을 지각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우리 자연과학적인 생각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지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불경에서 보는 원시불교의 경전에서 나오는 개념에 의하면 우리가 지각한다고 하는 것은 고도의 해석 과정이다. interpretation is a highly interpretive process라는 거예요. 지각 자체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해석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보거나 우리가 느끼거나 소리를 듣거나 맛을 보거나 하는 것들이 해석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는 보았고 들었고 맛보았고 만져봤다. 그래서 이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지각한 것은 여러 아주 고도의 해석 과정을 거쳐서 지각이 형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해석이 이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 정신분석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내담자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느냐. 나는 지각한다고 하는데 이 지각이 있는 그대로 보는 시각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나의 고도의 해석 과정을 거쳐서 이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내담자의 모습을 우리가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it represents the interaction of perceiver and perceived as sensory stimuli are screened and appraised in terms of the projects and preconceptions of the ego. 중요한 얘기인데 감각적 자극이 자아의 기억과 선입견에 의해서 선별되고 평가되듯이 지각은 지각하는 자와 지각되는 것은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작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perceiver하고 perceived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지각하는 자와 지각되는 것 이렇게 보고 있죠. 감각적인 자극이라는 게 이게 이미 스크린된다는 얘기죠. 선별되는데 선별되고 평가되는데 무엇에 의해 평가되느냐? Projects and perceptions of the ego. Projects라고 하는 건 Projects라고 이 투사죠. 우리의 투사들과 우리의 선입견, 이고가 가진 선입견, 우리의 투사와 선입견에 의해서 선별되고 평가된다는 얘기죠. 자아의 기획이라는 말을 이건 투사라고 보셔야 돼요. 번역이 잘못됐다고 보여요.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획한다고 정신분석을 이해하지 않은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는 우리의 기획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투사라는 얘기예요. In terms of the projects and perceptions of ego. 이고의 투사들과 그리고 선입견. 이건 뭐 엄밀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정신분석에서는 우리가 프로젝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투사들이죠. 우리가 외부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투사와 그 투사와 선입견에 의해서 우리가 사과를 보면 내가 사과라는 개념을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투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적인 사과의 이미지를 투사하죠. 그래서 사과 모습만 보이면 바로 사과를 우리가 레코그나이즈 인식하죠. 어떻게 생각했거나 그냥 사과를 보면 저거 사과다고 보는데 그건 있는 그대로 사과를 그대로 본다고 하는 측면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대상, 사과에 대한 내적 대상이 투사되고 그리고 우리 선입견이 작용하면서 우리의 지각이 이미 선별되고 평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projects and preconceptions, the projects and the preconceptions of the ego라고, 이고의 투사와 선입견에 의해서 선별되고 그리고 평가된다는 이 감각들, 우리의 감각적인 자극 자체가, 감각적인 자극을 우리가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고가 가지고 이고의 작용에 의한 투사들과 그리고 선입견에 의해서 선별되고 평가되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각되는 것과 지각하는 자와의 상호 관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부 대상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사과를 보면서 사과에 의해서, 사과 밖에 있는 사과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인식하는 과정 속에 그 밖에 있는 대상을 우리가 가져오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 그걸 인식하는 과정 자체가 내가 선별적으로 이걸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에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사과는 나의 주관적인 투사와 그리고 선입견이 실제 있는 밖에 있는 대상과 서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는 자와 여기서 지각하는 자와 지각되는 것이 구별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주관과 객관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느 경우에나 이건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트레인이라는 분이 얘기했듯이 여기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Thinking itself is a contributing factor in the rising of phenomena. 생각 그 자체가 현상들의 발생에 기여하는 요소라. 어떤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 세계가 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세계를 만들어내고 세계가 나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 두 관계는 상호 연기적이라는 거예요. 상호 인과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여러 각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자체가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활동 자체가 또 외부 대상을 받아들이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객관이나 순수한 주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객관과 주관을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창조하지만 일방적으로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그것이 먹이로 하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즉 주관과 객관은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니까야는 감각 대상의 거기 있음과 마음의 객관화 경향 어느 것도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창조의 과정을 호혜적 관계로 본다. 감각적 경험은 우리를 형성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감각적 경험을 형성한다. 조건 지우기는 상호적이다. 세계는 결코 보는 자로부터 독립적으로 보이지 않고 보는 자도 지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지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즉 식은 대상을 취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감각상실 실험은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를 제공한다. 외부의 자극을 제거하거나 방해하기만 해도 시각과 청각의 환각과 같은 혼란이 나타나며, 이것은 유기체들이 내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 자극의 흐름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연구 결과가 말해주듯이 망막 위에 맺힌 이미지는 붕괴하여 암흑이 된다.
한결같은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듯이 고정된 손은 더 이상 감촉을 느끼지 못하며 손이 접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듯이 운동과 자극의 변화는 지각에 필수적입니다. 시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눈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아무리 희미한 명렬일지라도 대상이 움직여야 한다. 이러한 예들은 지각과 인식이 접촉에 의해 촉발된, 즉 주관과 객관 대상의 마찰에 의해 발화된 능동적인 만남이라는 불교의 견해를 지지한다. 비구들이여 두 막대기를 맞대어 마찰함으로써 열과 불이 발생하듯이 바로 그와 같이 비구들이여 느낌은 접촉에서 일어나고 접촉에 뿌리를 들고 있으며 접촉으로부터 발생하고 접촉에 의지한다. 과거에는 불을 지필 때 나무 막대기를 서로 마찰시켜서 거기서 불을 얻었죠. 이러한 것을 비유로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느낌은 접촉에서 일어나고 접촉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접촉으로부터 발생하고 접촉에 의지한다. 그러니까 접촉이 없으면은 느낌이 없다는 얘기죠. 정신분석에서 프로이드가 맨 처음 얘기한 쾌락과 불쾌락의 원리라는 것도 이 불가에서 얘기하는 이 접촉과 관련을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느낌 자체는 어디서 오는 건가? 느낌은 접촉에서 온다. 그래서 접촉에 뿌리를 두고 접촉으로 발생하고 접촉에 의지해서 느낌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접촉이 없으면 느낌이 없다는 얘기죠. 상호주관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부분이 이런 얘기예요. 니까에는 감각 대상이 거기 있음, 데어니스라는 것, 감각 대상이 거기 있음과 마음의 객관화 경향 어느 것도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창조의 과정을 호의적인 관계로 본다. 원문에 조금 보면 The Nikayas denying neither the dearness of the sense objects nor the projective tendencies of the mind see the process as a two-way street. 여기서 니까야에서 얘기하는 것은 데어니스, 그러니까 감각 대상이 거기에 있음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감각 대상이 거기 있음 그거 자체도 인정하고 또 한쪽에서는 projective tendencies of the mind,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투사적인 경향, 이걸 객관화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이 맞을까요? Denying neither dearness of sense objects, 감각기관의 거기 있음과 마음의 객관화 경향, 어느 것도 부정하지, 마음의 객관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봐서는 마음의 투사적인 경향을 부정하지 않는다. 아까 기획이라는 용어를 이분이 썼었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프로젝트를 그냥 투사라고 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감각 대상이 거기 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객관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하는 작용은 이것을 개념화해서 이게 이거 자체가 프로젝티브 텐던스라는 게 이게 마음에 있는 것을 투사한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외부에 투사하는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 자체가 해석작용이잖아. 해석을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거기에 있음과 나의 해석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니에요. 주관도 부정하지 않고 객관도 부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 아까 감각 대상이 거기 있음을 객관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마음의 객관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객관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마음의 투사 경향, 마음의 투사 경향을 어느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게 중관항에서 얘기하는, 불가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어떤 중도와 같은 개념으로 보여요. 극단적인 경향을 배제하는 거죠. 양극단을 배제하는 게 중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투사작용, 이것만을 진리라고 하는 어떤 주관적인 입장과 오직 외부에 있는 대상은 우리 마음하고 상관없이 그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와 상관없이 객관 대상이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 객관과 주관 이 두 가지를 다 부정하지 않는 극단론으로 가면 주관만 있다, 하나는 객관만 있다. 우리 마음하고 상관없이 외부 세계는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외부 세계는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 마음의 산물이다. 즉 우리의 마음뿐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주관론 가지고 세계를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죠. 이 객관이 가지고 있는 대언이스 자체가 전혀 무시된다고 한다면, 이 우리의 의식 자체는 이 아까 두 막대기가 부딪혀야 발화되는 것처럼 주관과 객관이 만났을 때 거기에 느낌이 생기는다. 거기서부터 지각도 생겨나고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데, 어느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다 부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다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극단을 배제하는 견해가 어떤 불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양극단을 잘 통합해내는 견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연기법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하는 얘기가 세계 창조의 과정을 호혜적 관계로 본다. 세계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것은 sensory experience shapes us. 그러니까 감각적인 경험이 우리를 만들어내고 and we in turn shape it. 다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onditioning is mutual이라고 보는 거가, 감각적 경험은 우리를 형성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감각적 경험을 형성한다. 그래서 조건지우기는 상호적이다. 세계는 결코 보는 자로부터 독립적으로 보이지 않고 보는 자도 지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번역해 놓으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Never is the world presented as independent of the viewer, nor the viewer as independent of perception. For cognition is transitive. Banana takes an object. 좀 어려운데 제가 그냥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죠. 이 세계는 보는 자로부터 독립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그리고 보는 자는 지각으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세계가 보는 자로부터 독립된 모습으로 세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 세계가 드러나는 모습은 보는 자와 상관해서 보는 자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는 자로부터 독립되게 세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는 자마다 세계를 달리 본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자, the viewer로부터 독립되게 세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보는 자로부터 독립되게 세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 한편에서는 보는 자는 이 지각으로부터 Never is the world presented as independent of, nor the viewer as independent. 그래서 이 보는 자도 지각으로부터 독립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보는 자로부터 독립된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으며, 또한 이 보는 자도 지각으로부터 독립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여기서는 왜냐하면 식은 대상을 취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인지는 타동사, 여기서 for cognition is transitive, Banana takes an object. 인지는 타동사이며 안다는 것은 타동사 대상을
안다는 것 자체는 대상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어떤 의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래서 대상과 타동사라고 하는 얘기는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 자동사와 타동사를 우리가 문법에서 얘기할 때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라고 한 카그니션, 인지는 대상이 있어야 인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식은 대상이 결국은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죠. 식은 대상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식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막대기 비유를 하기 전에 나온 종합적인 얘기가 마지막에 불교의 견해를 우리 241쪽에 그 첫 번째 단락 인용문 나오기 전에 그 부분 같이 한번 보죠. 제가 Such examples support the Buddhist notion that perceiving and knowing is an active encounter triggered by impact, ignited by friction between subject and object. 이 얘기가 어떤 면은 그 뒤에 나오는 인용문을 요약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지각과 perceiving이라는 지각과 인지, 우리가 보통 지금 현대에 와서 여러 가지 심리학 중에 인지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죠. 여기서 지각과 인식, knowing이라는 거, perceiving과 knowing이 있은 active encounter. 여기서는 능동적인 만남이다. active encounter라고 하면서 triggered by impact, 촉에 의해서 촉발된, 접촉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고, ignited by friction between subject and object.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관과 객관 사이의 마찰에 의해서 점화된 능동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지각과 인식이 접촉에 의해 촉발된 즉 주관과 객관 대상의 마찰에 발화된 능동적인 만남이라는 불교의 견해를 지지한다. 그 얘기가 triggered by impact라는 거, 접촉에 의해서 발생하고, 그리고 ignited by friction between subject and object, 주관과 객관의 마찰에 의해서 점화된 능동적인 만남이다. 이것이 perceiving과 knowing이다. perceiving과 knowing은 지각과 인지라고 하는 것은 지각과 인식 혹은 인지, 지각과 인식이 결국은 주관과 객관이 서로 만나 마찰함으로써 발생하는, 즉 촉에 의해서 촉발된 능동적인 만남이래요. 그래서 액티브 인카운터, 이 액티브 인카운터가 없으면 여기서 지각도 인지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세계를 함께 창조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불교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세계를 창조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각적 데이터, 즉 심리 물리적 사건들의 발생과 소멸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사티파타나 수타에서 부다가 가르친 명상의 기본이 된다. 그 명상의 목적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객관 대상과 자아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과정을 통찰하는 것이다. 이 명상이 가져오는 알아차림이 팔정도의 필요 조건인 마음 챙김으로써 모든 행동 속에서 실행된다.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은 다같이 실존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형성한다. 불경이 보여주는 지각과 인지를 보면 이러한 있는 그대로 보기는 해석이 주어지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소박한 실제론적 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의 해명을 의미하는 것 같다. 야나 난다의 표현처럼 있는 그대로 보기는 경험의 구조 바로 그것을 분석하여 드러낸다. 이 구조, 즉 있는 그대로는 세계와 관찰자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이게 아주 결론 부분인데 많은 얘기들이 들어가 있죠. 이 명상을 두 가지로 여기서 보고 있죠. 명상은 어떤 사람은 10가지로 나누고 여러 가지로 명상을 뭐 다양하게 분류를 하는데 이 견해는 굉장히 중요한 견해를 보여요.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명상이 있어요. 그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명상이 있고 또 하나는 통찰을 가져오는 명상이 있어요. 인사이트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사이트 메디테이션이 프로이드가 얘기한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해요. 해석이에요. 프로이드가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명상의 세계 얘기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화롭게 하는 이러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명상이 아닌가. 그 명상과 다른 어떤 통찰을 가져오는 명상을 인사이트 메디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tranquility of mind, 마음의 고요함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명상의 목적은 insight into the mental process which gives rise to objects and egos. 대상들과 이고라고 대상과 자아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신적인 과정들에 대한 통찰. 여기서 아까 얘기한 이 사티파타나 숫다에서 붓다가 가르친 명상이 기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좀 보죠. 맨 앞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세계를 함께 창조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불교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세계를 창조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우리가 황당한 얘기로 들리죠. 그렇지만 불교 측의 견해를 우리가 깊이 바라보면 Because we are believed to co-create our minds and our worlds, it's important in the Buddhist view to understand how we do so.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고 그리고 이 세계도 창조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과 세계를 함께 창조한다. 근데 마음과 세계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한쪽만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죠. 즉 감각적 데이터, 즉 심리 물리적 사건들, 여기 다르마라고 하고 있는데 감각적 데이터, 즉 심리적 물리적 사건들의 발생과 소멸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사티파타나 수타에서 붓다가 가르친 명상이 기본이 된다. 붓다가 가르친 명상 중에 가장 중요한 명상을 여기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중아함 염처경이라고 아함경 중에 여러 아함경인데 그 중에 하나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아함경은 원래 빨리어로 된 경전이 여러 부파불교의 빨리어로 된 경전 중에 경전이 산스크리트어로 버머로 번역된 것을 다시 한역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양권의 극동 중국이나 우리 한국 쪽에 잘 알려진 이런 한문으로 된 경전들인데 아함경은 어떤 면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데 이 버머본은 지금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역본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붓다가 가르친 명상의 기본인데 이 명상의 목적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객관 대상과 자아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과정을 통찰하는 것이다. 굉장히 심리적인 과정에 대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고스 앤드 아빅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아들과 이 자아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곳에 거의 가까운 거죠. 아브젝트, 우리 내면 세계, 인터널 월드를 서구에서 대상관계 쪽에서 얘기할 때 아브젝트들을 얘기하고 있죠. 내적 대상, 인터널 아브젝트들 있죠. 내적 대상들.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가 여기서 내적 대상과 외적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고라고 하면 이것은 나라고 하는 주체로 보아서 자아심리학에서는 마음의 3종 구조적인 일부로 보는데 초기에는 이고는 셀프예요. 우리의 마음 전체를 셀프라고 봤었는데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초기에 주장하고 있는 이고는 셀프하고 같다고 보면 우리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하나의 그 나라고 하는 개념과 어웨어니스 혹은 나라고 하는 컨셔스니스 이고는 컨셔스니스 이고 컨셔스니스 개념에 가까웠는데 이 나와 그리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어떻게 얽히 그러니까 대상과 자아가 함께 대상과 자아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과정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대상도 있고 자아도 있다고 한다면 이게 외부 대상 관계뿐만이 아니고 내적 대상 관계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 명상이 가져오는 알아차림이 8정도의 필요 조건인 마음 챙김으로써 모든 행동 속에 실현된다. 그래서 마음 알아차림과 마음 챙김은 다 같이 실존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형성한다. 근데 이렇게 표현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형성한다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불경에 보여지는 지각과 인지를 보면 이러한 있는 그대로 보기는 해석이 주어지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소박한 실제론적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의 해명을 의미하는 것 같다. 야나난다의 표현처럼 있는 그대로 보기는 경험의 구조 바로 그것을 분석하여 드러낸다. 이 구조 즉 있는 그대로는 세계와 관찰자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깨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나이브 리얼리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서 소박한 리얼리즘, 현실주의, 소박한 실제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편견이 작용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투사나 편견이 작용하지 않는 대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거나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서양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객관이라는 거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있는 그대로라는 것이 여기서는 얘기하는 그러니까 소박한 실제론이라는 얘기예요. 소박한 실제론적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세계를 구성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의 해명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 저자가 좀 자신 없이 있는 것처럼 이 번역이 그렇게 됐나? 원문에는 that we can see the world naked. It would mean rather a clarification of the interactive processes by which we construct our world. 그래서 이건 우리 번역을 해놓으니까 좀 의미하는 것 같다,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분은 이걸 의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같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조금 원문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되는데 우리가 세계를 구성하는 상호작용, 인터랙티브 프로세스 우리가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인터랙티브 프로세스인데 이 인터랙티브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클래리피케이션 그것을 명료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의미라. 그러니까 존재를 the capacity to see existence as it is라는 개념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서양식으로 as it is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existence 존재 자체를 as it is로 볼 수 있는 capacity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거 자체는 원래 원어 야타부탐이라는 말을 서양 사람들이 번역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번역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야타부탐이라고 하는 것을 실존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서양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 실제가 객관은 변하지 않는 객관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 보니까 우리가 잘 보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주관과 객관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세계를 만들어내는가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와 우리의 마음의 관계 그리고 대상과 객관과 주관의 관계에 대한 상호작용 그러니까 연기의 관계를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 자체 이것을 여기서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는 세계와 관찰자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This structure as it is represents a dynamic mutual relation between world and viewer. 세계와 관찰자 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여기서 있는 그대로라는 이런 표현으로 지금 담아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독립된 실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이런 개념을 나이브하게 볼 부분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 세계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주관과 객관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를 우리가 지각하고 인지하는가 지각하고 인식하는 과정 자체가 주관과 객관의 상호작용인데 이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역동 자체, 다이내미즘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지 변하지 않는 세계로서의 대상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깊은 얘기를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좀 우리가 무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서 느끼는 것을 남아있는 생각을 조금 나누고 우리 둘째 시간 준비하고요. 조이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언젠가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강무사님 그리고 한조님 오늘 이 내용이 사실은 저도 다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불교의 핵심 요소들을 여기서 서양사를 요약을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불교가 굉장히 이게 허들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하나도 모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나 이쪽보다도 굉장히 처음에 이게 접할 때 그런 것 같고 지금 이 책의 내용이 굉장히 난 조금 어렵게 좀 문장들이 어렵게 쓰여가지고 조금 하기가 힘든데 아무튼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굉장히 뭐 현상학이나 실존주의 이런 철학 그런 쪽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고 사실은 저는 미디어 철학을 공부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저번 시간에 옛날에 말한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지금 오늘 읽은 내용들도.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지는 내용 미디어 철학 쪽에서는 이 지금 오늘 한 내용을
굉장히 쉬운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 하면은 그 미디어 철학의 또 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굉장히 참고할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깊고 굉장히 이게 현대 미디어 자체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적합한 어떤 철학을 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학문 중에 이 초기에 이런 과거의 동양 사상이나 동양 철학에서 있었던 이 개념들을 일부를 차용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적용되고 아까 말씀한 현상학이나 여러 철학에서 이 개념들 중에 일부를 가져가서 굉장히 잘 발달시키는 예들이 많죠. 그렇지만 이 근원적인 어떤 이 사상의 근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쩌면 굉장히 풍요롭긴 한데 일반이 접하기 어렵다는 게 불교가 쇠퇴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쪽에서는 대중들은 어느 조금 더 감각적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불교를 원했는데 점점 불교가 고도화되면서 아주 불교 철학 깊은 쪽에서 학문적인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일반인들과는 괴리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힌두교 쪽에 사람들이 경도되기 시작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교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불교 철학이 고도화되면서 오히려 대중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런 또 그 과거를 우리가 같이 개념할 수 있겠죠. 우리 강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근데 보통 이제 역사에 비해 가지고 성경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양이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많지 않은데 문제는 그 어떤 언어로 담고 있느냐인데 성경의 내용이나 이게 전래동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어떠냐면은 이게 한풀적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불교의 표현들을 보면은 그 상징적이고 어떤 함축적인 표현들이 있으면서 또 해석적인 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오죠. 그게 경율론 뭐 이래서 그 3장이 있으니까 한쪽에서는 논서가 있고 한쪽에서는 경이 예. 있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성경에도 성경책도 보면은 사실은 성경이라는 그 경전이 있고 그다음에 주석이라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 주석이 말하는 논이에요. 예, 그 주석의 분량은 또 이게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방대한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글을 쓰시는 분들이 다 이게 남긴 분들이 그걸 다 같이 담고 있는데 그 주석이든지 이런 해석적인 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마음은 흘러간다고 본다면 스트리밍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 그러면은 해석은 정지를 시켜놓고 하나씩 뜯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미처 그거를 갖다가 이해하거나 인식을 하지 못하고 흘러가 버리는 건데 그걸 굳이 들추어내서 작용들을 설명하니까 이야기가 막 그 초 단위로 또는 초를 갖다가 100분의 1초 단위로 다 세분화시켜서 우선 그 비디오 판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뜯어서 보면은 자세하게 알으면은 좋은데 사실은 실제로 현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냥 통째로 경험하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이제 사람이 그냥 아프다거나 눈에 보이는 상처를 보는데 그걸 MRI로 찍으면은 다 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그거는 꼭 필요하거나 전문가일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만은 비전문가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알고자 하는 욕심은 그 욕동은 자극할 수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자극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그걸 안다고 해가지고 꼭 나아지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그 교회 다니는 분들도 성경을 읽지만 주석은 또 잘 안 읽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상징적인 언어를 가져갔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은 아까 저기 대상 이야기할 때 내적 대상하고 자기 마음이 이제 여기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내 속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 장치가 가동되면서 어떤 감각적인 정보를 가져와서 그걸 섞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터득되어진 그래서 편하게 쓸 수 있는 해석 장치들을 사용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라고 느끼고 싶은 그게 이제 편함만. 그것이 상호 역동성에 일어나는데 각자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 신앙적인 면에서도 보면은 각자 나름대로 외부 대상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많은 경우는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인식 구조라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만들고는 만났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그게 이제 집단으로 됐을 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될 경우에는 그런 각자의 부분적인 일치가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 집단 의식으로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좀 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만만치 않은 건데 어느 학문 영역이거나 영성 영역이거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식하는 체계 자체가 대상과 구별되는 인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각자는 만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인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려운 과정인데 우리가 여기서 정신분석과 관련해서 얻어야 될 부분은 이런 역동적인 관계, 대상과 자기, 나와 대상이라고 하는 것, 나와 이웃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터득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걸 뭐 12연기 이걸 다 우리가 뭐 그대로 이해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 역동적인 관계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인식 체계라는 것이 이게 객관적인 것이만 있는 게 아니고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다 옳다고 하는 이런 아집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런 통찰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존중도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나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